제가 원래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블로그에 이제 글로 기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영상으로 이제 한번 남겨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유튜브 영상을 잘 안 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연예인도 잘 몰라요, 제가. 하얀 트리라고 이렇게 있는데, 뭐 강릉 뭐 다 아시고 계시죠? 간장게장 사건. 가서 이제 밥알이 자기 건데, 그 리필 받은 게 이제 원래 있었던 건 줄 착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음식을 재사용한다라는 추측성 발언으로 무리를 이제 빚었는데, 저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착각할 수 있잖아. 어? 아, 밥알을 자기 밥알인지 저도 이제 어디 식당 가가지고 이거 내 거였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착각을 할 수 있고, 이 어떤 뭐 댓글 보니까 왜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지 않고 어 먹을 때는 조용히 먹고 나와서 유튜브로 뒷담화를 까냐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분 성격일 수 있어요. 그거는 원래 이제 어떤 전면에 나서가지고 정면 대결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싸우기 싫어하는 사람, 뭐 컴퓨터 저 수리를 이제 가져온 사람들, 여자분들 보면 뭐 램만 한번 뺐다 꼽았는데, 뭐 수리기사 할아버지가 20만 원이라고, 아 이거 뭐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아니 이게 간단한 것처럼 보여도 엄청나게 이게 경력이랑 노하우가 필요한 거예요. 컴퓨터 지금 새로 살라고 그랬는데 돈 아껴줬는데 지금 20만 원이 뭐가 아까워? 그래가 그 20만 원 주고 와요. 왜냐면 싸우기 싫어서. 물어보면 왜 그랬습니까? 그럼 싸우기 싫어서 그랬대. 싸우기 싫어서 그런 거죠. 그럼 이해가 되더라고 저도. 그래서 그 부분도 이분이 성품이 이제 그런 거니까. 그리고 또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누구나 실수도 할 수 있고 착각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뭐 사람을 찔러 죽인 다음에 실수였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하는 실수입니다. 쉽게 쉽게. 그런데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게 이 부분이에요. 이거 이제 청원 게시판에 이제 식당 주인분이 이제 올린 건데,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해명하기 위해 유튜버님이 영상을 올리고 난 후 불과 두세 시간도 안 되어서 저희 매장 직원들이 여러 개의 유튜브 계정을 반복적으로 해당 유튜브 동영상 댓글에 저희 매장은 음식을 재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튜버님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글을 보냈고, 그 당시 CCTV도 보여드릴 수 있다고 댓글에 글을 작성하고 수철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올리는 해명글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게 모두 차단시켜버려. 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예전에 일했던 직원이 올린 리필 방식에 대한 오해와 설명글을 올렸으나, 이제 직원들이 또 올렸네요. 리필 방식에 대한 오해와 리필 방식이 먹던 그릇에다 주는 방식이다라는 거를. 이제 그 글을 보고 옹호했던 네티즌까지, 그 글을 보고 옹호했던 네티즌의 글들까지 모두 삭제시키고, 야, 이거 파렴치한 이겁니다.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그 해달령 영상을 이제 확산될 때까지 방치시켜버린 유튜버님의 행동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이 부분이. 이게 사람들은 진실을, 팩트를 파악하지 않아요. 저도 컴퓨터 영상 보면 막 어떤 놈이 와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미친놈 컴퓨터, 제이손이 컴퓨터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거 공감 겁나 찍어. 유튜브가 그때 컴퓨터 영상 올린 6개월 됐으니까 제가 컴퓨터 6개월 한 줄 안 거예요. 그런데 저는 2010년도부터 했죠. 2011년도에 사업자 등록증이 2011년도부터 사업자 등록증이 2011년부터 했다고 볼 수 있죠. 단 유튜브를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팩트가 뭔지 파악하지도 않고 그냥 걔가 댓글 달면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냥 물어 뜯는 거야. 물어 뜯는 거. 이게 이제 대한민국 인간들이 미개해서 그렇습니다. 유튜브 보는 애들이 제일 미개해요. 사리 판단 못하고. 뭐 그래픽카드, 뭐 오래된 컴퓨터 샌드브리지에 그래픽카드 3060 끼웠어. 인식을 하네? 그래서 뭐 60만원 들여서 업그레이드를 했어. 그래픽카드는 새 컴퓨터 사서 빼서 끼우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픽카드는 새 컴퓨터를 사면 빼서 그대로 끼울 수 있는 건데 사리 판단을 워낙 못하는 저기 오랑우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애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저 오래된 컴퓨터에 70만 원이나 드리는 게 뭐임? 70만 원으로 새로 사는 게 낫지. 라이젠 뭐뭐뭐뭐뭐뭐뭐에다가 하면 70만 원이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데 저게 뭐임? 요렇게 말합니다. 70만 원짜리 컴퓨터에 3060이 어떻게 들어가냐? 3060 Ti가 그 정도 사리 판단도 못해요. 그 컴퓨터가 만약에 i5 뭐 2500인데 여기다가 돈 많이 들여서 i7 2700으로 바꾸고 램 2기가짜리 2개였는데 그거 빼고 8기가짜리 2개 꽂고 뭐 그러는 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왜냐면 램이랑 CPU는 거기다가 장착하라는 순간 그거는 새 컴퓨터 사도 쓸 수가 없잖아. 그렇지만 그래픽카드 아니죠. 그것처럼 이렇게 사리 판단을 못합니다. 사리 판단을 못하는 주제에 사실이 뭔지도 판단할 능력도 안 되고 판단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물어 뜯는 거예요. 그냥 제가 뭐 10년 동안 인터넷 종자들을 상대했는데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 그런 특징에 대해서. 해명거를 왜 지금 차단시키고 했는지 이거는 지금 이 하얀틀이라는 사람이 소속사까지 있던데 소속사 나 유튜버가 소속사 있는 거 지금 알았어요. 뭐야 뭐 연예인이야? 뭐 샌드박스도 처음 들어봅니다. 뭐 어떤 자기가 개인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연관된 어떤 소속사 뭐 회사가 있으면 좀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팩트에 대해서. 그리고 이때 그 서빙을 하는 직원이 되게 당황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문제가 된 거에 어떻게 보면 1차적인 도화선이라고 봅니다. 그 서빙을 하는 직원이 당황해가지고 다시 하면서 가져갔던 것 같은데 그 서빙을 하는 직원이 당당하게 밥알이요? 아 그럼 손님 거겠죠. 저희는 먹던 곳에다가 그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 밥알이 들어가는데 사람 손님들이 착각을 합니다 라고 딱 말해요. 그럼 이렇게 됐어. 끝났을 거야. 거기서 끝난 거야. 근데 이제 그 대처한 것이 조금 좀 미흡해서 그랬던 걸 수도 있죠. 그래서 그때 식당에서 이 하얀틀이라는 분이 이제 그 밥알 문제에 대해서 주인분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직접적으로 정면 대결을 했으면 주인분이 이제 충분히 해명을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튼 제가 이제 보는 부분은 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게 모두 차단시켜 버리고 그 직원들이 아니라고 했다고 아니라는 거를 이제 막 댓글로 설명을 한참 했음에도 전부 다 왜 삭제했냐? 왜 삭제했냐는 거지 그거를. 그 삭제한 게 문제라는 거지. 그 삭제한 게. 그것을 삭제하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삭제를 했다는 것은 도피죠. 자기 실수를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너희 업체 망하든 말든 난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큰 문제야 나 모르겠어 내 잘못 아니야 도망가고 싶었는데 일이 커지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차단시켜 버리고 삭제했던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만약에 제가 이제 하얀트리였다면 저는 일단 저기 그 간장게장 집에서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밥알이 뭐예요? 물어봤어요 이렇게. 그 사장님은 그렇구나. 그래갖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말을 사장님이랑 안 해서 나중에 영상을 올렸어. 그런데 그 업주분들이 이제 사장님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먹던 곳에 간장게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CCTV도 다 보여줄 수 있고 그렇다 얘기를 해요. CCTV까지 안 보여줘도 돼. 그냥 먹던 곳에다가 주기 때문에 그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밥알이 들어간 거다. 당신 밥알이다 라고 말을 했으면 그렇게 댓글 달았으면 지금 제가 실수한 거잖아요. 바로 저기 해명 영상 올립니다. 죄송하다고. 바로. 그러니까
상대 자신이 실수한 것을 덮으려고 그 두려워서 그 두려움에 도망간 것이 지금 이 국민청원까지 올라와서 네이버 뉴스에까지 뜬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간장게장집이랑 이 하얀트리라는 유튜버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둘 다 이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얀트리 뭐 유튜브 보고 뭐 맛집 영상이나 보는 사람들이나 알지 뭐 일반적인 저 같은 사람 압니까? 예전에 서장훈이 와서 TV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죠. 관심 없으면 모른다고. 서장훈을 이제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냐라고 이렇게 그때 누군가 방송 출연자 얘기했어요. 아니 서장훈 씨를 뭐 모를 수가 있나? 그러니까 서장훈 씨가 모르는 사람 많아요. 관심 없으면 모른다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사귀던 여친도 김동주를 몰라요. 야구에 관심 있어야 아는 거야. 김동주도 모르고 양준혁은 알더라고. 왜냐 양준혁은 이제 TV 쇼 프로그램 나오니까 여자들은 쇼 프로그램 잘 보니까 양준혁은 알아. 근데 김동주나 뭐 그와 동레벨의 국가대표를 뛰었던 야구수도 몰라. 아예. 관심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여자들 BMW 몰라요. 예전에 아우디 스포츠백 끄는 여자가 BMW를 모르더라고. 그 제가 끌고 다니는 BMW도 그 당시에 오빠 이 차도 독일차예요? 와 아우디 스포츠백 끌고 다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도저히 상적으로 생각도 안 돼. 어떻게 아우디를 아는 애가 아우디를 끌을 때가 BMW를 몰라? 같은 독일 수입차인데. 그런데 원래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관심이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여자들은 그게 더 심해요. 여자들은 정확하게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봅니다. 뭐 우리가 뭐 우리 남자들도 그래요. 뭐 벤츠나 뭐 BM이나 아우디 뭐 잘 알죠. 그런데 같은 수입차인데 저기 이태리의 뭐 아니면 저기 뭐 잘 안 유명한 뭐 있을까? 뭐 캐딜락 승용차 라인업 뭐 CTS 예전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라인업 압니까? 몰라요. 그것처럼 자기가 관심 있는 허머 뭐 모델 종류 뭐 두루룩 허머도 모델 종류 있나? 모르잖아. 저도 모르잖아. 뭐 포드 F150, F250 이런 것들. 그 픽업 트럭 관심 없는 사람 몰라요. 그것처럼 이렇게 모르는 사람 모른단 말이에요. 아예 몰라요. 하얀트리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이버 뉴스에 나오는 바람에 솔직히 네이버 뉴스는 진짜 TV를 아예 안 보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국민적인 국민적이 아니라 일반적인 시사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다 보는 곳이 바로 네이버 뉴스입니다. 근데 거기에 떴으니 한마디로 일부 사람들만 아는 매니아층에 있던 동네 스타가 전국구 스타가 된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하얀트리면 이걸 굳이 나쁜 쪽으로 볼 게 아니야. 물론 지금 이게 악플이 막 난무해서 막 비난과 장난 아닌데 이제 제가 나중에 해명 영상을 올린 거 보니까 하얀트리라는 사람이 원래 악의적이고 성격이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냥 소극적으로 피하고 자기 실수를 덮으려고 하다가 지금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원래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응? 두려웠던 거지, 두려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4일 후에 또 영상 있잖아요. 뭐 떡볶이집인가? 뭐 올렸던데 그거는 예전에 뭐 미리 촬영이 났던 거겠죠. 그래가지고 올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그거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4일 후에 올린 영상은.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죄송하다라는 사과 영상이랑 그때 너무 경솔했었다 뭐 이런 것들을 올린 다음에 나중에 다시 이제 유튜버나 뭐 아프리카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 그때는 유명하니까 더 조회수 올라가지. 더 조회수. 그리고 그때도 뭐 그때 이 새끼 뭐 댓글 달아요. 이 새끼 뭐 어쩌저쩌 막 한 댓글 달 거 아니에요. 뭐 그때 간장게장 저격했던 사람이라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피하지 마. 정면들 봐란 말이야. 죄송하다. 너무 죄송하고 제가 간장게장님 여기 뭐 돈도 많이 벌고 이 정도 조회수면 돈 겁나 많이 벌지. 가가지고 인테리어를 새로 해드렸다고. 인테리어 새로 해드려. 그리고 이제 간장게장님 손 잡고 한번 눈물 흘려줘. 인테리어 싹 해드리고.
아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냄비 근성이라 조금만 뭐 변화해도 바로 태세 전환해요. 바로 순식간에 태세 전환해. 한국 사람처럼 다루기 쉬운 사람들이 없어요 세상에. 겁나 미개해가지고 인간들이 무슨 양은 냄비에 물 끓이는 것도 아니고 양은 냄비에 물도 없어. 그냥 끓는 거야. 그냥 양은 냄비 그냥 그대로 놓고 끓이는 거야. 어? 그렇게 인테리어 새로 해주고 한번 이제 눈물로 사죄하면 충분히 이제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때 지금 제가 아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저희가 올리는 해명글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게 모두 차단시켜버리고 이런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짓을. 자신이 실수한 거면 실수한 것을 깨끗하게 빨리빨리 인정해야 돼. 빨리빨리. 응? 만약에 또 이렇게 되면 바로 이렇게 피해서 이게 지금 저도 되게 열받습니다. 왜 삭제시켰는데 왜 차단했는데 구차한 변명으로 막 일관하고 자기는 죄가 없다라는 것들 이렇게 하려고. 이것도 제 추측이니까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뭐 변명보다는 도망가려고 했었던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식당에 CCTV가 없었다면, 이 식당에 CCTV가 없었다면, 야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식당. 해명할 게 없어. 해명할 게. 이렇게 뭐 식당에 테이블 쪽으로 CCTV 놓는 데가 얼마나 되겠어요. 큰 프랜차이즈나 뭐 이런 큰 식당 아니면 안 해놓지. 다 입구 쪽에 한두 개만 있지. 돈 내고 도망가는 사람들 잡으려고. 그런 것도 없는 데 많아요 옛날 식당 가면. CCTV가 없었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CCTV가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된 거지. CCTV가 없었어 봐. 그러면 가게 CCTV가 만약 없어가지고 가게 주인은 진짜 간장게장을 재사용한 곳으로 낙인이 찍혀서 가게를 이제 문 닫게 되면 자신이 그렇게 했다고 해봐. 그 10년 동안 노력했던 그 가게가 응? 실제로 그거를 이제 재사용해서 문 닫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짜증 나는 일이죠. 일반적인 그 식당 주인들이 마인드 아니면 워낙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되게 정직하게 그렇게 간장게장을 팔았는데 CCTV가 없어서 그런 낙인이 찍혀봐. 마녀사냥이지 거의. 이런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야. 몰라서. 해명할 영상이 없는 거야. 진실이 있는데 해명할 증거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이춘재 그 사건처럼,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이지 그분. 그분 교도소 20년 복역하셨잖아요. 얼마나 억울하셨겠어 그분. 뭐 단순히 경찰이 그 당시 경찰이 윗선에서 워낙 압박이 심하고 업적과 승진과 지 사리 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딱 보니까 소아마비로 나 그거 기사 빡쳐가지고 내가 김정은이었으면 그 당시 경찰 검사 판사 전부 다 총살이야. 바로 끌어내. 내가 만약 김정은 권력가졌잖아요. 그 당시 그 사건에 연관된 모든 애들 싹 끄집어와요. 나이가 80이 됐다 90이 됐다 무조건 데리고 와. 그거 다 세워. 무슨 재판은 재판이야. 바로 총살이지. 응? 아니 살인자도 아닌 사람을 무려 대법원까지 갈 동안 재판을 했는데 유죄라며. 그러면 그딴 쓰레기 재판 못하러 하냐? 아니 죄가 없는 사람을 살인자로 뒤덮어 씌우는 재판을 왜 하냐고. 그 쓰레기 같은 재판을. 그 재판 자체가 쓰레기인데 걔네들 그 당시에 수사했던 애들 불러와가지고 재판 뭔 의미가 있어. 바로 쏴죽여야지. 아니 그 당시에 나는 연관이 안 됐었어요. 저는 그냥 서류 봉지만 건네주기만 했어요. 억울하지. 뭔 의미가 있어. 저 사람도 억울하게 20년 살았는데 너도 억울하게 죽어봐야지. 저 진짜 좀 신이 있다면 내가 죽기 전에
딱 한 달만 진짜 저기 슈퍼맨 같은 권력을 줬으면 좋겠어 진짜. 대한민국 바꾸고 줄게 내가. 대한민국. 제가 2010년도부터 저런 파렴치한 그런 놈들 있잖아요. 뻔뻔한 애들 있잖아요. 예전에 막 그 친일 경찰들, 막 친일파들, 걔네들 그 막 고문하고 불꽃챙이로 달궈진 쇠로 막 눈 찌르고 막 하면서 키 야 이놈아 막 했던 그 좋아했던 놈들, 그런 놈들부터 시작해서 어떤 막 계모 사건 있잖아. 애기를 막 얼마 뭐 나이 얼마가 되지도 않은 어린아이를 갖다가 학대하고, 학대라는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이거 너무 부족하지. 고문이지 거의. 그냥 일본 놈도 수준이지. 팔다리 잘라가지고 막 팔을 갖다 다리에 붙이고 다리를 팔에 붙이고 막 뜨거운 기름을 끓여가지고 입에다 부어놓고 막 그런 수준이 고문을 했던 애들. 그런 애들 뭐 징역 3년. 뭐 울산 성민이 사건 봐요. 애 내장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 온몸이 피멍이야. 아 근데 그거 징역 1년 때렸다니까요 판사가. 그 여자 판사야. 애가 피하면서 떨어져 죽었다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살인죄가 아니라 과실치상가 그걸로 했어. 그래서 징역 1년 먹었어요. 울산 성민 사건 원장 부부. 당연히 그때 그 판사도 죽여야지. 바로 총살이지. 바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뭐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제가 블로그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좀 약간 길게 썼던 글이 있는데 길진 않지. 시간이 좀 길게 걸렸지 생각한다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왜 정의 실현에 관심이 없느냐. 경찰이나 검찰들이 걔네들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한다 생각하면 안 돼. 걔네들 회사원이랑 똑같은 거예요. 공무원이라는 공무원. 그러니까 회사원들이 아니 나 6시 퇴근인데 야근해봐. 기분 겁나 짜증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라니까요. 뭔가 사건을 받았어. 형사나 검사가. 근데 뭔가 미심쩍어. 그것에 대해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댓글 다는 애들처럼.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제일 처음에 저기 여기 쓰레기 악플 테러 했던 애들 있잖아요. 간장게장집 악플 테러 했던 애들. 걔네들처럼 진실을 안 봐. 그냥 주어진 서류 몇 개 보고 이거네? 그 딱 가지고 온 서류 그거 상태로 그 형량 때리고 기소 의견 해가지고 검찰로 송치하고 그것만 하는 겁니다. 마치 딱 받은 서류가 당치만 상태. 그리고 조사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검사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어쩌고저쩌고 법리적 기준에 따라서 그 판결만 내릴 뿐이에요. 걔네들이 뭐 억울하게 그 사건이 뭐였더라? 이 사건이죠. 이 사건. 그냥 뭐 성폭행을 그냥 아래층 사는 사람인가? 뭐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야. 그냥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위층에 있는 여자아이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난 아래층에서 라면 끓여 먹고 테레비 보고 있었는데 그 성폭행범으로 몰려가지고 징역 사는 그 사건입니다. 장애가 있는 조카를 성폭행했는데 그 부인은 남편이 죄를 감춰주겠다며 죄 없는 이유는 뒤집어 씌운 거야. 근데 이것도 웃기게 경찰, 검사, 판사 한 명이 착각한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의 단계를 거쳐서 재판까지 했음에도 지금 성폭행한 적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성폭행범으로 모른 겁니다. 응? 김 씨는 피해자를 본 적도 없었다면 강하게 부인했지만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징역 6년. 김 씨는 자신의 변호사들끼리 합의를 제안하자. 야, 기구하면 억울함에 치를 떨어야 됐습니다. 차라리 교도소에서 죽을 심정으로 죽자 이런 각오로 합의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와. 여기서 합의를 하면은 형량은 줄어드는데 자기가 죄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결백을 입증한 건 수사기관이 아니라 김씨 둘째 딸입니다. 둘째 딸. 사건 장소에 모텔 CCTV를 확보해가지고 성폭행 당했다는 지적장애인 여성에겐 아버지가 결백하다는 자백까지 받아냈대잖아요. 참. 그러니까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걸 제가 읽어봤는데 이
딸이랑 가족들이 모텔 가서 CCTV 보라고 경찰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가해자라는 사람,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이랑 같이 잔 사람들, 같이 그 당시 그날 같이 잔 사람이 증언까지 했어요. 근데 경찰 그 모텔 가서 CCTV 안 봐요. 귀찮아서. 이거 나중에 이제 살아가면서 한번 이런 것에 한번 연루가 되거나 자기가 억울한 일이 당하게 되면 진짜 미칠 것 같은 기분. 여기 보이잖아. 단 한 번이라도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했으면 사고도 예방됐을 거고 이렇게 이게 엄청납니다. 이게 얼마나 심한데. 둘째 딸이 찾아낸 대부분의 진실들은 경찰과 검찰이 당초 무시하거나 또는 게을러 찾지 못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진리다. 이게 진짜 대한민국은 경찰은 원래 저기 할 일 없으면 할 일 바쁠 때만 바빠. 걔네들은 바쁠 때만 바쁘고 안 바쁠 때는 겁나 할 거 없어요. 저기 안 믿기면 저기 가봐요. 뭐 경찰서 수사과 가봐요. 형사과 애들은 좀 바쁘고 나머지 뭐 경제과 이런 애들은 뭐 그렇게 안 바빠. 근데 검사는 진짜 바빠. 검사는 뭐 사소한 명예훼손부터 막 뭐 살인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성추행 뭐 어떻게 되도 않는 거 있잖아. 이웃간이 다 뭐 사소한 뭐 층간소음부터 시작해서 뭐 강도 뭐 어마어마하게 사건이 많습니다. 막 책상에 막 서류가 막 산더미처럼 양쪽에 막 쌓여 있어. 그래서 전화도 못 받아. 전화도 그 밑에 있는 이제 아래에서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 걔네들이 대신 업무를 하죠. 검사를 위해서 책상에서 막 서류만 계속 보고. 야, 대한민국의 검사가 지금 한 10배 돼야 됩니다. 10배. 정의로운 판결, 똑바른 수사가 되려면 10배 됩니다. 원래 세금이 뭐 어디냐 웃기고 있네. 원래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세금이 부족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도둑놈들이 워낙 많을 뿐이지. 도둑놈들이. 그리고 공무원들이 지 돈 아니니까 막 쓰는 거야. 막. 예전에 대전에 저기 구도심, 이게 실제 그겁니다. 대전에 구도심 개발 사업에서 이제 구도심이 너무 안 좋으니까 보기가 간판을 이제 싹 바꿔주는 행사 그런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대전시에서. 당연히 사업 업체를 뭐 대전시 공무원이 직접 가가지고 간판 바꿉니까? 업체를 선정을 하지? 근데 업체 선정을 했는데 그 간판을 이렇게 바꾸는데 이제 싸게 해주는 데는 한 80만 원이면 바꿔줘요. 80만 원이면 70에서 80은 바꿔줍니다. 근데 그 업체는 200만 원이가 받아요. 200만 원. 그 정도 들지. 막 이러면서 말한 것도 존니 니비거리면서 사기꾼 놈이야. 200만 원 받아요. 근데 그 업체를 선정했어요. 대전시에서. 그 업체 선정했어요. 이거 팩트입니다. 이거 겁나 비싼데 선정했어요. 좀만 알아보고 공무원이 좀만 발품 팔고 좀만 알아보면 얼마든지 80만 원짜리 90만 원짜리 찾을 수 있는데 저는 금방 찾았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간판을 바꾸려고 그랬거든. 간판을 바꾸려고 했는데 이제 물어봤죠. 뭐 아는 데 있냐 주변 친구한테.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예전에 뭐 대전시 거기서 했던 행사 선정된 업체인데 거기 좀 싸게 하지 않을까 해서 물어봤더니 그 200만 원이래요. 다른 데서 해가지고 80만 원에 바꿨습니다. 근데 걔네들 하나 바꿔주는데 200만 원씩 더 받을 수도 있죠. 나라 돈이니까. 나라 돈은 막 쓰잖아요. 200만 원씩 해가지고 거기 구도심이 다 바꿨어요. 그 업체만 돈 벌었어. 그 생각이 없어. 공무원들이. 그렇게 사기꾼 같은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사기꾼 업체를 갖다가 돈 벌게 해주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 추운 날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정직하게 일하고 소비자들을 아껴주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간판업자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아예 생각이 없다니까. 아예. 제가 편의점에서 10년 있으면서 알바를 수천 명을 뽑았잖아요. 어리버리한 놈들, 그냥 뭐 하나 똑바로 못하는 놈들,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 놈들, 걔네들 너 나중에 너 뭐하고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냐도 아니고 너 뭐하고 있냐 요즘? 그래 물어보잖아요. 편의점 알바 잠깐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일 하나도 안 하고 진짜 심지어는 밖에 소나기가 막 떨어지는데 창고에 보면 우산 엄청 많거든요. 지혈대에는 우산이 없습니다. 손님들이 우산 없어요? 그럼 창고 가서 우산이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모르겠네요. 막 의지라 말투도 의지라 모르겠네요. 우산이 뭐 없나 본데요. 의지라는 놈들 있잖아. 그래서 게임만 하는 새끼들. 그리고 생각 빡쳐 그때. 뭐 삼각김밥이나 뭐 이런 거 들어오면 바로 깔아야죠. 진열 때. 사람들은 삼각김밥 진열 때 진열 안 돼 있으면 안 상하잖아요. 그 푸드 박스라고 플라스틱 박스 아시죠? 옛날 우유 넣어놓던 박스. 그 박스에 넣어줘서 오는데 그 삼각김밥이 진열 때 하나도 없고 새로 들어왔으면 빨리 건품을 해서 맞게 들어왔나 바로 깔아야 되잖아. 건품하는 거 1분도 안 걸리는데 아니 그걸 안 깔고 가만히 둔다니까. 어이가 없어. 그럼 못 팔아서 손해 팩이나서 손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 이거 왜 안 까냐? 그러면 하는 말이 퇴근할 때 깔려고 했었죠. 와 요런 애들 있잖아요. 너 뭐 하려고 그러냐? 너 뭐 준비 중? 너 뭐 어떤 거 준비 중이야? 그럼 저는 그냥 공무원 시험이나 보아서 공무원 되려고요. 요지랄해요. 그때 그 지랄 일하면서 담배랑 진짜 일하는 꼬라지가 DNA가 거지 같아요. 담배 그냥 막 피고 그것보다 더 빡친 게 뭐냐면 라면도 지가 그냥 계산도 안 하고 처먹더라고요. 처먹는데 CCTV 돌려보니까 처먹는데 라면 먹다가 국물 흘렸어요. 그러니까 판매용 물티슈 있잖아요. 바로 옆에 이게 직원들 아르바이트생들이 뭐 일하면서 뭐 떨어뜨린 거 닦으라고 냅프킨이라고 있습니다. 소모품용 냅프킨. 그냥 그거 쓰라고 바로 옆에 있는데 그거 뒤돌아서 냅프킨 빼기 싫다고 판매용 물티슈 진열된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와서 그거 한 장 쓱 뽑아가지고 그 지가 먹던 그 라면 국물 흘린 거 쓱 땄더니 그냥 그대로 버리더라고. 그 통째로 다. 한 장 뽑았으면 물티슈를 그냥 버리더라니까? 지가 아니라고? 고지랄을 하더라니까? 그 지랄하는 놈들이 공무원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간판 같은 것도 쥐도 나니까 막 쓰는 거지. 안 빡칩니까? 응? 겁나 어이없지. 여튼 어떻게 말을 하다가 여기까지 갔는데 경찰이 똑바로 정의를 위해서 수사할 거라고는 꿈 깨세요. 회사원이랑 공무원 회사원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하는 겁니다. 여튼 이 하얀트리랑 이 가게 이 사건이 잘 해결되길 제가 바랍니다. 특히 이 간장게장 이 주인인 분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이 남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은 강하단 말이에요. 한민족이기 때문에 뭐 다민족 국가가 아니라 한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강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 식당을 하는 분이 직접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직원도 걔네들 뭐 손님 없을 때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손님 겁나 없지. 그 뭐해? 뭐 카운터에서 뭐 멍 때리면 뭐씨 테이블 앉아서 멍 때리지. 손님 없을 때 가만히 텔레비전 보고 있지 뭘. 걔네들한테 유튜브 영상 찍어가지고 저기 업로드 하라 그러면 되지. 유튜브를 하세요. 유튜브를 해가지고 이런 해명 영상도 정확하게 올리고 그리고 논란의 여지가 없게끔 그렇게 가게도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리고 하얀트리는 인테리어 빨리 해줘. 알겠니? 응.